69.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셔야죠. 쉬라고요? 쉴 곳이 있어야 쉬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며 아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거든요.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어요. 며느리도 웃으면서 반겨줬고 손주들도 할머니 왔다고 좋아했죠. 근데 석 달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그럼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쉬라는 말. 그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손주들이 친구 데려오다가 멈칫해요. 할머니 있다고 눈치 보는 거죠. 방에 들어가면 며느리가 친구들이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응, 시어머니? 응, 좀 답답하긴 한데 뭐. 참아야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석 달을 더 버텼어요. 근데 어느 날 며느리가 아들한테 하는 말을 들었죠. 당신 여동생네는 뭐 하는 거야? 우리만 모시라고? 다음 날 저는 짐을 쌌습니다. 엄마, 왜요? 여기서 사시면 되는데. 아니다. 내 여동생한테도 가야지. 한쪽만 부담 주면 안 되잖니. 아들이 말리지 않았어요. 속으로 안도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딸네 집으로 갔을 때 딸이 방을 깨끗하게 치워놨더라고요. 엄마, 여기서 편히 지내. 사위도 친절했어요. 말도 잘하고 표정도 밝았죠. 여긴 좀 다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여기도 똑같더라고요.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나오면 사위가 서 있어요. 급한 것 같은데 말 안 하고 그냥 기다려요. 아침엔 아이들 등교 시간이 겹쳐서 화장실 2개도 붐비니까요. 먼저 쓰게 이 서방. 아니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말 때문에 화장실에서도 조급해집니다. 저녁 먹고 거실에 앉아 있으면 딸네 가족이 소파에 앉아요. 넷이서 앉기엔 딱 맞는데 제가 있으니까 한 명이 바닥에 앉아야 하죠. 외손주가 제 눈치 보면서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날 밤 딸이랑 사위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거야? 글쎄, 오빠네도 힘들다잖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디에도 내 자리가 없구나. 그래서 낮이면 집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요. 갈 곳이 필요했거든요. 이유가 있어야 당당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요. 딸네 집 근처 게시판을 보다가 전단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르신 서예교실 무료 수강생 모집. 서예요? 한 번도 안 배워봤지만 일단 신청했습니다. 첫날 가보니까 저처럼 혼자 온 할머니들이 5명 정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붙잡는 법을 알려주는데 맨 앞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빠르게 따라 하더라고요. 손이 야무져 보였어요. 쉬는 시간에 그분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처음이세요? 저도 오늘 처음인데 생각보다 재밌네요.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할머니 치고 힘이 있다고 해야 하나? 네, 저도 처음이에요. 근데 원래 손재주가 좋으신가 봐요. 아, 평생 혼자 살다 보니까 뭐든 제가 해야 하잖아요. 익숙해져서 그래요. 그분이 김영순 씨였습니다. 67.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셨대요. 옆에서 다른 할머니가 말을 거셨어요. 박선자 씨, 일은 하나. 어머, 혼자 사셨어요? 힘드셨겠어요. 영순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익숙해요. 그냥 요새 밤만 되면 좀 불안하긴 해요. 아프기라도 하면 누가 발견이나 해줄까 싶어서요. 선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남편 떠나보내고 나서 그래요. 병원 갈 때마다 혼자 검사 결과 듣고 집에 오면
그게 제일 외롭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자식들이랑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전 지금 짐이 된 기분이거든요. 세 사람이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영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같이 병원 다니면 어때요? 저 다음 주에 정형외과 가는데 누가 같이 가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평생 혼자 다녔거든요. 선자 씨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럼 저도 갈게요. 저 다음 달에 내과 검진인데 그때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저도 손을 들었어요. 저도 끼워주세요. 다음 주에 피 검사 받으러 가야 하거든요. 영순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셋이서 계속 같이 다녀요. 어차피 다들 낮에 할 일 없잖아요. 그날 우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했어요. 예순을 넘긴 나이에 친구 번호를 저장하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다음 주 약속대로 영순 씨 병원에 모였어요. 진료실 앞에서 셋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영순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평생 혼자 다녔는데 이렇게 같이 있어주니까 진짜 든든해요. 진료 끝나고 나오는 영순 씨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자 씨가 영순 씨 등을 토닥였어요. 우리 이제 계속 같이 다녀요. 더 이상 혼자 아니에요. 영순 씨가 선자 씨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병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라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그렇게 세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서예교실에서 만났습니다. 붓을 잡고 글씨를 쓰다가도 자연스럽게 수다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날씨 얘기, 건강 얘기 같은 거였는데 점점 깊어지더라고요. 언니, 어젯밤에 또 화장실 5번 갔어요. 영순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밤이 제일 무서워요. 자다가 뭐라도 잘못되면 누가 알아요? 선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 먼저 보내고 나서 밤마다 현관문 잠금 장치 3번씩 확인해요. 그래도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전 딸네 집에서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제일 조심스러워요. 불 켜면 애들 깰까봐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다녀요. 세 사람이 동시에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한 달쯤 지나니까 우리는 서예교실 끝나고 항상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선자 씨가 말했어요. 언니들, 우리 내년에도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영순 씨가 반문했습니다. 왜요? 우리 계속 만나야죠. 그게 저 요새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요. 혼자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는 게 점점 힘들어요. 그 말에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맞아요. 우리 다들 60 후반, 70 넘었잖아요. 지금은 버스 타고 다니지만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이럴 수 있을까요? 영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선자 씨도 눈을 동그랗게 떴고요. 뭐라고요? 아,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혼자 살면 외롭고 자식네 집에 있으면 눈치 보이고 근데 우리 셋이서 같이 살면 어떨까 싶어서요. 선자 씨가 웃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선자 씨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거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자식들 집에서 짐처럼 지내는 것보다 이분들이랑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가능할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순 씨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왜 안 돼요? 우리 셋 다 연금 나오잖아요. 합치면 집도 구할 수 있고 생활비도 충분해요. 전수리 같은 거 할 수 있고
선자 언니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선자 씨가 살짝 웃었습니다. 맞긴 해요. 전 평생 식당 했으니까 밥은 자신 있어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저는 청소랑 정리 정도는 잘해요. 순간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요? 영순 씨가 손을 내밀었어요. 한번 알아나 봐요. 집값 같은 거. 어차피 우리 셋 다 갈 곳 마땅찮잖아요. 선자 씨가 영순 씨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알아는 보자고요. 저도 두 사람 손 위에 제 손을 올렸어요. 근데 우리 자식들이 뭐라고 하면 어쩌죠? 영순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블레 씨, 우리 몇 살이에요? 60 후반, 70인데 아직도 자식 눈치 보면서 살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선자 씨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이제 우리가 선택해요. 자식들한테 짐 안 되게 우리끼리 사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딸네 집방에 누워 오래 생각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새 할머니가 같이 산다는 게. 근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처음으로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핸드폰에 뜬 단톡방 이름이 보였어요. 우리 세자매. 영순 씨가 만든 거였는데 그 이름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단톡방에 메시지가 떴어요. 언니들, 저 어제 부동산 앱 깔았어요. 집 좀 볼래요? 저도요. 방 3개 있는 집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데 많아요. 저도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같이 볼게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서예교실 끝나고 버스를 타고 도시 외곽으로 나갔어요. 영순 씨가 부동산 앱으로 찾아둔 곳들이었죠. 첫 번째 집은 방은 3개였는데 마당이 없었어요. 마당은 있어야죠. 우리 서예 연습도 해야 하고. 선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번째 집은 마당은 넓었는데 방이 너무 작았어요. 이건 짐도 못 풀겠네요. 영순 씨가 실망한 얼굴로 나왔죠. 세 번째, 네 번째 10군데 넘게 봤는데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버스 종점 근처에서 딱 맞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단층 집이었는데 방이 3개, 거실이 넓고 마당도 있었어요. 햇빛이 쫙 들어왔고요. 여기 좋은데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영순 씨가 집 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벽을 두드려보고 문짝도 열어보고 화장실 수도꼭지도 틀어봤어요. 집 상태는 괜찮아요. 조금만 손보면 될 것 같아요. 선자 씨는 부엌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엌이 넓어요. 여기서 우리 셋이 밥 먹기 딱 좋겠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말했어요. 이 집 마음에 드세요?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일단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집을 나오는데 가슴이 콩콩 뛰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선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정말 해요? 같이 사는 거? 영순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할래요. 솔직히 혼자 늙어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언니들이랑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 낫겠어요. 선자 씨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같이 살고 싶어요. 그날 저녁 저는 딸한테 말했습니다. 나 이사 갈 거야. 딸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어디로요? 오빠네요? 아니, 친구들이랑. 친구요? 무슨 친구요? 서예교실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셋이서 같이 살기로 했어. 딸이 황당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가족도 아니고. 남이라서 가족보다 나을 수도 있어.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했어요. 사위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너희 잘못 없어. 근데 나도 편하게 살고 싶어. 눈치 안 보고. 딸 얼굴이 빨개졌어요. 우리가 언제 눈치를 줬어요? 주지 않아도 느껴져.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가 불편한 거 다 알아. 딸이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혜진이한테 들었어요. 응, 나 이사 간다. 혹시 우리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잘못이 아니야. 그냥 엄마가 선택한 거야. 남은 인생 엄마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들이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편하신 게 제일 중요하죠. 알겠어요. 생각보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어쩌면 아들도 안도하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 자식들한테 말했어요. 저도요. 조카들이 말렸는데 안 들었어요. 저도 딸한테 말했어요. 처음엔 반대하더니 나중엔 엄마 좋으신 대로 하세요 하더라고요. 우리 진짜 하는 거죠? 당연하죠. 내일 부동산 가서 계약해요. 떨리는데 설레요. 저도 떨렸습니다. 무섭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웠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가 선택하는 삶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우리는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분 사이 참 좋으시네요. 이런 경우 처음 봐요. 영순 씨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 말에 선자 씨도 저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피로 연결된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택한 가족이었어요. 계약서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마당에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이네요. 선자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언니들. 영순 씨가 우리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두 사람을 안았어요. 69, 67, 71. 새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우리는 각자 짐을 들고 집에 모였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적었어요. 평생 살면서 모은 게 트럭 한 대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언니, 어느 방 쓰실래요? 영순 씨가 물었습니다. 난 아무 데나 좋아. 너희가 먼저 골라. 그럼 저는 햇빛 잘 드는 남쪽 방 쓸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든요. 선자 씨가 말했어요. 그럼 전 부엌 가까운 방 쓸게요. 밤에 물 자주 마셔서요. 저는 자연스럽게 안쪽 방을 골랐습니다. 조용해서 좋았어요. 짐을 푸는데 영순 씨가 공구함을 꺼내더니 이것저것 고치기 시작했어요. 삐걱거리던 문짝도 고치고 느슨한 서랍도 조였죠. 영순 씨 손재주 대단하시네요. 혼자 살다 보니 이런 건 익숙해요. 수도꼭지 세는 것도 제가 고칠 수 있어요. 선자 씨는 부엌을 정리했어요. 냄비랑 프라이팬을 꺼내놓고 냉장고에 반찬통을 가지런히 넣었죠. 저녁은 제가 할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나는 된장찌개 좋아해요. 저도요.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질하고 창문 닦고 먼지 털고 손에 익은 일이라 금방 끝났어요. 블레 언니, 집이 순식간에 깨끗해졌네요. 이런 거라도 해야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영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는 원래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선자 씨가 차린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까지 밥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말하고 웃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언니,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이렇게 편하게 밥 먹는 게 얼마만인가 싶어서. 선자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영순 씨가 두 사람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 서로 챙기면서 삽시다. 혼자 아니에요. 그날부터 우리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은 각자 알아서 먹고, 점심은 간단하게, 저녁은 선자 씨가 차려요. 설거지는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죠. 청소는 제가, 집안 수리는 영순 씨가, 요리는 선자 씨가 맡았어요. 우리 각자 잘하는 걸 하면서 살면 되겠네요. 그럼요. 누가 누구한테 신세 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생활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영순 씨가 마당을 쓸고 선자 씨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저는 어제 빨래를 개켰어요. 언니들, 커피 나왔어요. 거실에 모여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늘 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저 오늘 안과 가는데 같이 가실 분? 선자 씨가 물었어요. 저 갈게요. 저도 마침 약국 갈 일 있거든요. 제가 대답했죠. 그럼 전 집에서 마당 정리할게요. 채소 심으려고요.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병원 가는 날이면 항상 둘이서 같이 갔어요. 진료실 앞에서 기다려주고 약 타는 것도 같이 가고. 언니,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괜찮대요. 약만 잘 먹으래요. 다행이다. 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서로를 챙겼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아주 잘 지내. 아들이 집안을 둘러보더니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엄마 얼굴도 밝아 보이시고. 그래, 나 여기서 행복해. 영순 씨와 선자 씨가 나와서 인사했어요. 불래 언니 아들분이시구나.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아들이 두 분께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나가는 아들 뒷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편했어요. 미안하거나 서운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사는 거니까요. 저녁에 세 사람이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언니들, 행복하죠? 선자 씨가 물었어요. 응, 나 여기서 정말 행복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처음으로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혼자가 아니라서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서 행복한 거였죠. 마당에 저녁 햇살이 비쳤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삶이, 우리가 만든 이 가족이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같이 산 지 석 달쯤 됐을 때 선자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어지러워서 그대로 주저앉았대요. 언니, 언니. 영순 씨가 소리치는 바람에 저도 벌떡 일어났어요. 119 불러야 돼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선자 씨가 손을 저었지만 우리는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받는 동안 영순 씨랑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손을 꽉 잡고요. 선자 씨 괜찮겠죠? 괜찮을 거야. 우리가 있잖아.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왔을 때 우리는 벌떡 일어났어요. 보호자분들이세요? 네, 저희가 가족이에요. 영순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잠깐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설명을 시작했어요. 빈혈이 좀 심하시네요.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교대로 병원에 갔어요. 낮에는 제가 가고
저녁엔 영순 씨가 가고. 언니들 미안해요. 내가 이래서. 선자 씨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뭐하러 같이 사는 건데요? 서로 아플 때 챙기려고 사는 거잖아요. 제가 선자 씨 손을 잡았어요. 맞아요. 언니 혼자였으면 얼마나 무서웠어요. 우리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영순 씨가 죽을 떠먹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선자 씨가 퇴원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선자 씨가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들. 평생 누군가한테 이렇게 돌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가족인데 당연한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퇴원 축하 겸 생일도 아닌데 미역국을요.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건강하게 삽시다. 영순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 달 후, 이번엔 영순 씨 무릎이 안 좋아졌습니다. 계단 오르다가 삐끗했는데 통증이 심했어요. 병원 가야죠, 언니. 에이, 괜찮아. 파스 붙이면 돼. 안 돼요. 우리 같이 가요. 선자 씨랑 저는 영순 씨를 부축해서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대요. 일주일에 3번씩이요. 그날부터 우리는 영순 씨 물리치료에 매번 같이 갔어요. 선자 씨가 치료하러 들어가면 두 사람이 밖에서 기다렸죠. 나 때문에 다들 고생이야. 무슨 소리예요? 언니가 나 아플 때 얼마나 잘 챙겨줬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안 힘드세요? 아픈 사람들 돌보시는 거? 아니, 하나도 안 힘들어. 근데 엄마가 왜 남 돌봐야 돼요? 남이 아니야. 가족이야. 딸이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래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인데.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여기서 정말 행복해. 아플 때 누가 옆에 있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니? 엄마는 평생 남 돌보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내가 돌봄받는 느낌이야. 딸이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청소하면 집이 깨끗해지고 내가 정리하면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잖아. 그게 얼마나 좋은데. 딸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거죠?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엄마가 이 삶을 선택한 거야. 딸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제가 자주 올게요. 응. 오고 싶을 때 와. 억지로 오지 말고. 딸이 돌아간 후 영자 씨랑 선자 씨가 차를 내왔어요. 불래 언니 딸이랑 좋은 대화 나눈 것 같네요. 응. 이제야 서로를 이해한 것 같아. 우리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언니들, 우리 이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선자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응. 서로 아프면 챙겨주고, 외로우면 옆에 있어주고. 영순 씨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게 진짜 가족인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피로 이어진 가족도 중요하지만 우리처럼 선택한 가족도 있는 거지. 석양이 마당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69, 67, 71. 세 할머니는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노후를 선택한 진짜 가족이었죠. 이제 남은 인생이 두렵지 않았어요. 함께 늙어갈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같이 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마당에 우리가 심은 상추가 자라고 거실 벽에는 우리가 쓴 서예 작품들이 걸렸어요. 아침 준비됐어요. 선자 씨가 부엌에서 부르는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거실로 나오니 영순 씨가 마당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어요. 오늘 쌈밥 해 먹어요. 우리가 키운 상추로요. 와, 정말 싱싱하네요.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끈한 밥에 된장찌개, 상추쌈,
잘 먹겠습니다. 이제는 입에 붙은 인사였어요. 밥 먹고 나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여니 동네 할머니 두 분이 서 계셨어요. 저기 소문 들었어요. 세 분이서 같이 사신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저희도 혼자 사는데 외롭거든요. 혹시 어떻게 시작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는 할머니들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차를 내오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죠. 근데 더 무서운 건 혼자 늙어가는 거였어요. 영순 씨가 대답했습니다. 자식들은 뭐라고 안 하셨어요? 처음엔 반대했죠. 근데 우리가 행복하니까 이제는 인정해요. 선자 씨가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같이 살지만 의존하지 않고 각자의 공간을 지켜주는 거죠. 제가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들이 돌아가고 나서 우리는 웃었어요. 우리 이제 유명해졌네요. 그러게요. 마을에서 소문났나 봐요. 한 달 후 또 다른 할머니들이 찾아왔어요. 같이 살 집을 알아보는 중이래요. 언니들 보고 용기 얻었어요. 우리도 해보려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딸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얘기할 게 있어서요. 걱정스러운 얼굴들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가 여기서 행복하신 거 알아요. 근데 혹시 나중에 아프시거나 하면 어떡하시려고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셋이서 다 의논했어. 정말 아파서 혼자 못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너희한테 연락할게. 근데 지금은 괜찮아. 그리고 우리 서로 있잖아요. 병원도 같이 가고 약도 챙겨 먹고 있어요. 영순 씨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들 관계가 너무 좋아 보여요. 저희보다 더 잘 챙기시는 것 같아요. 딸이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처음엔 걱정했는데 엄마 얼굴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는 여기서 행복해. 너희도 너희 삶 살고 엄마는 엄마대로 살게. 알겠어요. 자주 올게요, 엄마. 자식들이 돌아간 후 우리는 마당에 앉았습니다. 불래 언니, 자식들이 이해해줘서 다행이에요. 응. 이제야 서로 편한 관계가 된 것 같아.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참 예뻤습니다. 언니들, 우리 여기서 오래오래 살아요. 선자 씨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100살까지 살아요. 영순 씨가 웃었어요. 그래. 서로 등 긁어주고 밥 해먹고 병원 같이 다니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자식들 집을 떠돌며 눈치만 보고 살았죠. 집에 있어도 쉴 수가 없었고 제가 짐이 된 기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청소하고 정리하고 서로 건강 챙기고 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짐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할 사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서 세 사람이 서예를 했어요. 붓을 들고 종이에 글씨를 쓰는데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영순 씨가 물었어요. 언니들, 뭐 쓰실 거예요? 난 가족이라고 써야겠어. 선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감사요. 제가 말했어요. 저는 우리라고 쓸래요. 영순 씨가 붓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글씨를 썼어요. 가족, 감사, 우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에 핀 꽃들이 흔들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를 선택하고 존중하고 돌보는 진짜 가족이었죠.
69, 67, 71. 새 할머니는 오늘도 함께 늙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혼자 늙어가는 게 두려웠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식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가족이 있어도 쉴 곳이 없을 수 있다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을요. 아플 때 병원에 같이 가주는 사람, 밥을 먹지 않으면 먼저 묻는 사람,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 주는 사람. 그게 가족이라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노후는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도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혼자라는 생각에 밤이 길다면, 누군가에게 짐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가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걸요. 오늘도 우리는 마당에 앉아 같은 하늘을 보고 같은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함께 늙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인생은 충분히 따뜻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